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컴퓨터 기초입니다. 이 녀석을 녹화를 뜰까 말까 생각 중이었었는데, 3월 달부터 이제 구미시에서 시작하는 컴퓨터 무료 교육을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알고 싶죠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때도 오시게 되시면 수업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 프로그램 수업만 잘 들어주시고요. 이 녀석은 앞으로 컴퓨터를 배우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잡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타자를 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 그냥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민 거 없이 시작합니다. 예, 간단하게 꾸미는 거 없이 깨끗한 도화지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 많이 컴퓨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배우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컴퓨터에 대한 개념 잡아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란 무엇인가요?부터 출발을 할까요? 제가 교육장에서 컴퓨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물론 기기적 장치, 뭐 여러 기능적 측면, 그런 다음에 뭐 부품적인 측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컴퓨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컴퓨터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저장 장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저장 장치,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쓰고 계시죠? 뭐하고 비슷하다? 휴대폰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서 컴퓨터 배우시면 편하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휴대폰은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뭐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손가락이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마우스와 키보드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갖고 손가락으로 글자 자판 쓰시고 손가락으로 터치하시고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뭐 확대하시고 축소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휴대폰 화면을 우리가 컴퓨터로 사게 되면 모니터 화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휴대폰 자체를 컴퓨터 본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결국 이걸 묶어서 우리가 요거 묶어 갖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 그럼 우리도 요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물론 컴퓨터 본체나 모니터는 전원 버튼이 따로 달려져 있고 어떤 컴퓨터는 물론 일체형으로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전원과 관련된 거고 실제 사용하는 개념은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휴대폰 들고 다니시는 거고 실제 사용할 때는 손가락만 쓰시면 되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전원 넣고 빼는 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보시게 되면 전원 버튼 다들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전원 버튼이 무조건 다 똑같이 달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거 살펴보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겠고요. 우리가 휴대폰에서 웹이라고도 부르고 앱이라고도 부르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어플이라고도 부르는 녀석이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휴대폰에서 여러 가지 작업하실 때 내가 이 기능 쓰고 싶으면 이 어플 사용하시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세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문서 작성하고 싶으면 한글, 뭐 자료 정리하고 싶으면 엑셀, 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의 발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컴퓨터가 먼저 나왔지만은 개념상 비슷한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갖고 단체 강의할 때는 휴대폰과 컴퓨터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고 다니시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을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개념상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 키보드와 마우스의 개념부터 조금 잡아주시고 컴퓨터의 본격적인 사용법, 개념적인 측면 그거 설명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의 기본 장치의 사용법 뭐부터 출발할까요? 키보드입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많이들 보셨죠? 이렇게 생겨 먹으신 거예요. 뭐 할 때 쓰시는 거다? 예, 결국은 글자 입력이 주된 목적이죠.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판이 나와져 있으세요. 근데 이 글자 주대 입력이 주된 목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휴대폰 키보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특수 키보드를 조금 이해하시는 것부터 출발할게요. 특수 키보드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특수 키보드는 요 녀석이죠. 한영키. 그렇죠? 여러분들 휴대폰 사용하실 때 영어 한글 바꿀 때 이런 비슷한 녀석이 있으시니까 요거 사용하시면 되시겠고, 여기 보시면 한자 키 있으시고 요 스페이스바가 뭡니까 그러시는데 우리 글자 쓰실 때 한 칸 띄우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스페이스바. 얘는 줄 바꿀 때 쓰시죠? 물론 컴퓨터에서는 입력의 종료를 의미하기도 하고 뭐 입력을 실행할 때 쓰는 보조적 기능도 있지만 문서와 관련돼서는 글자와 관련돼서는 줄 바꿀 때 쓰는 키다. 요 녀석이 뭔가요? 예, 글자 지우는 키죠.
글자 지우는 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백스페이스바라고 부르는 녀석,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역으로 돌립니다. 그래갖고 백스페이스바, 그리고 글자 지우는 녀석. 요 녀석은 또 델리트를 하고 글자를 지우는데, 얘는 커서를 기준으로, 선생님 커서가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 사용하다 보시면 이렇게 글자 쓸 수 있게끔 커다란 짝대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우리도 카카오톡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짝대기가 나타나면서 여기다가 글자 쳐집니다라고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서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요 키보드는 커서를 기준으로 앞에 글자를 지우고, 요 녀석은 커서를 기준으로 뒤에 글자를 지웁니다. 글자 입력 시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델리트가 파일도 지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 영역도 지우고 별의별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글자 입력할 때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또 다른 특수한 키보드 좀 보시죠. 한영키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한 번 누르게 되면 한글, 한 번 누르게 되면 영어 이렇게 나타나는데, 선생님 그건 어디서 확인합니까? 컴퓨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컴퓨터 키게 되면 맨 밑에 이런 줄이 나타나세요. 이 줄을 이제 나중에 제가 윈도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녀석을 작업 표시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 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지금은 뭐가 쳐진다? 한글이 써지는구나. 제가 한영키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A로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구나. 지금은 영어 글자가 써지겠구나. 이 녀석을 키보드로도 하지만 마우스로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우스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되는 키보드. 요 캡스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은 뭐하고만 관련이 있다? 영어하고만 관련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캡스락은 누를 때마다 여기에 불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합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뭐가 되고 대문자가 써지고, 불이 나간 상태에서는 소문자가 써지는 게 원칙. 그래서 캡스락 키는 어떨 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영어를 주된 업무로 사용하고 영어 글자 치실 때 영어 대소문자를 꾸준하게 쓰실 때, 그러니까 한 글자만 쓰실 때는 요거 안 쓰세요. 보통 요거 쓰시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영어를 쭉 써야 된다. 근데 그게 다 대문자다 그러면 캡스락 누르고 지시는 게 편하실 거고, 소문자로 쭉 써야 될 때는 캡스락을 눌러가고 불이 빠진 상태. 기본적으로는 컴퓨터를 끼게 되면은 무조건 소문자를 쓰는 게 원칙인 세팅으로 돼 있다. 그리고 불이 나가져 있는 상태인데, 요 키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요 녀석입니다. Shift 키. Shift 키가 뭡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랬구나. 자판에서 위에 있는 글자를 쓰게끔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거? 예를 들면 여기 1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키보드를 그냥 누르게 되면 1이라는 숫자가 써지겠지만, 얘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꼭 누른 상태에서 글자를 치세요. 타자를 누른 상태에서 요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무엇이 느낌표가 쳐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키보드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는 밑에 있는 글자 쳐지는 게 원칙. Shift를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글자 쳐지는 게 원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짝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지읒이 아니라 쌍지읒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를 누르고 얘를 눌러줘야지만 위에 있는 쌍지읒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쌍기역, 쌍디귿 뭐 같은 개념입니다. 모음도 그냥 단순한 모음이 아니라 이중 모음을 쓰실 때는 이렇게.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위에 있는 글자.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영어랑 같이 쓰시게 되면, 영어일 때는 만약에 캡스락이 불이 나가 있는 상태, 소문자인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글자를 쓰시게 되면 대문자가 될 거고요. 캡스락이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영어를 치게 되면 소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영어일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키보드에서는 위에 있는 글자를 쓰게 해주는 기능이 된다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똑같은 녀석이세요. 그리고 내가 익힌 키보드 방식에 따라서 오른쪽이 편하신 분들은 오른쪽, 왼쪽이 편하신 분들은 왼쪽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컨트롤 키라는 녀석이 있으신데, 이 녀석은 놔두세요. 나중에 제가 단축키 같은 거 설명드리면서 보조적인 키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키로 종종 사용하게 되시는 키가 되겠고요. 위에 보시면 펑션 키 그래갖고 기능을 담은 키인데, 이 녀석도 일단 놔두십시오. 이 녀석 나중에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프로그램 배울 때 뭐 누르면 뭐가 됩니다 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조금 특별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가 되시겠네요.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숫자가 나와 있고 여기도 숫자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여기 있는 숫자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키보드는 우리가 계산기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이 숫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할 때 이쪽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입력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본격적으로 입력하실 분들이라면 이 녀석 쓰십시오라고 만들어진 게 이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 럼락이라는 요 단추하고 상관이 있으세요. 일단 럼락은 무조건 컴퓨터 켜게 되면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내가 이 영역을 사용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 불 들어온 게 나가면서 여기는 더 이상 숫자 키가 아니라 방향 키와 기능 키 이런 걸로 홈 앤드 뭐 이런 식의 키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키보드 컴퓨터 전원 누르시게 되면 어디만 불이 들어와 있냐면 얘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숫자 방식의 키보드 입력법을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이 들어와 있는 게 세팅이고 요거 두 개는 나가져 있습니다. 스크롤락은 굳이 쓰실 이유는 없으세요. 얘 누르시게 되면 뭐 스크롤락 불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데 굳이 쓸 이유는 없으시니까 그냥 놔두셔도 되시겠고 캡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눌러야지만 불이 들어와 갖고 대문자 소문자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럼락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키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누르시고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결국 컴퓨터를 쓴다는 얘기는 내가 작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작업의 기초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다루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하루에 20분씩만 한 달만 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0타에서 150타는 칠 수 있으시니까 키보드 연습은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에 오셨을 때도 선생님 저 키보드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키보드 연습시켜 드리고 난 다음에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장치에 대한 사용법 중에서 키보드는 기억하시고 계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는 크게 무슨 버튼,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휠 버튼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왼쪽 버튼, 여기가 오른쪽 버튼. 손가락을 터치하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휴대폰 사용할 때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는 개념이 이 마우스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왼쪽 버튼은 무슨 기능을 한다? 예, 선택이나 실행을 담당합니다. 선택은 아이콘, 단추 같은 개념을 누를 때 우리가 선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이에요. 이런 것들 단추, 이런 것들 메뉴, 단추 그래갖고 메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거 누를 때 누르시게 되면 위에 거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컴퓨터 기초 배우실 때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 한번 듣고 오시라고. 그리고 아이콘 단추 메뉴 같은 걸 누를 때는 선택. 그런 다음에 실행은 어떨 때? 이 녀석은 보통 우리가 더블 클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선택을 우리가 클릭이라고 부르고 실행은 뭐라고 부른다? 더블 클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더블 클릭. 그래서 실행을 할 때 쓴다라는 거. 예.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이콘 같은 거 우리가 휴대폰에서는 터치만 하게 되면 그 기능이 실행되시죠? 컴퓨터에서는 그 녀석을 마우스로 몇 번 누르는 거? 2번 연속 눌러야지만 누르기 해야지만 실행이 된다. 물론 이것도 설정해 가갖고 한 번 누르기로 뭐 아이콘 실행 뭐 이런 기능들 세팅 같은 거 다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제가 여기서 교육장에서는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배우시다 보면 나에게 맞는 방식을 그 윈도우 세팅법으로 배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우스도 제일 처음에 갖고 저 컴퓨터 배우러 오신 분들은 이 마우스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 편차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그래요. 계속 움직여 보셔라. 그리고 더블 클릭 쌤 저는 더블 클릭이 죽어라고 안 되던데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블 클릭 누르는 속도,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들도 다 세팅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은 교육장 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개념은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럼 오른쪽 버튼은 어떨 때 씁니까? 자, 오른쪽 버튼은 이거는 제가 컴퓨터 기초 배울 때 그냥 아예 이렇게 고정시켜 가르쳐 드려요. 마우스가 위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메뉴 보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우스가 위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메뉴가 각각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이런 메뉴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이런 메뉴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이런 메뉴가 나타나고 그래서 현재 마우스 오른쪽으로 실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이 마우스가 위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의 목록 좀 보여줄래? 라는 개념으로 일종의 도우미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굳이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실 때 아이콘 같은 거 꾹 누르고 계시는 경우 있으시죠? 뭐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 내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꾹 누르셨다가 저장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휠은 뭡니까 그러시는데 여기 중간에 박힌 바퀴를 말해요. 예, 중간에 달린 바퀴를 말하는데 우리도 자동차 휠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 할 때 쓰는 거다? 예, 얘는 화면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나중에 인터넷 같은 거 하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 배우실 때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휠을 움직여 갖고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마우스는 크게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중간에 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마우스에는 또 옆에 버튼도 달려 있고 옆에 버튼도 달려 있고 게이밍 마우스 같은 데 보면 또 여기 버튼이 옆에 두 개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많긴 많는데 기본적인 마우스 모양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컴퓨터를 구성하는 개념은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와 본체. 모니터는 여러분들 뭐 그 TV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본체는 컴퓨터 있으시면 옆에 커다란 장치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아니고 본체가 작아져 갖고 모니터와 일체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별의별 모니터가 많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옆에 커다란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전원 버튼이 따로 달려 있다. 그래서 일단 장치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봤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뭐 가르쳐 주실 건데요? 이런 장치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저하고 컴퓨터 기초를 배우시면 윈도우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그럼 윈도우는 뭔데요? 그러시는데 윈도우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장치를 주고 이 장치 무조건 사용해라. 처음부터 그냥 다 사용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 그 장치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장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중간다리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운영체제라고 불러요.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람이 컴퓨터를 무작정 장치만 갖다 놓고 무작정 쓰려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운영체제가 되고 운영체제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뭐 옛날에는 도스도 썼고 리눅스도 있고 뭐 별의별 것도 있고 많은데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운영체제가 뭐냐? 윈도우예요. 어디서 만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죠. 가장 많이 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대부분 이거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에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장치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거 잠깐 해드리고 난 다음엔 저거 컴퓨터 뭐 배우시는 건가요? 컴퓨터 기초에서 뭐 배우나요? 윈도우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선생님 근데 윈도우가 뭔데요? 그냥 컴퓨터를 무조건 사용하시려면 힘들더라. 그래서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컴퓨터 사용 도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컴퓨터 사용 도우미 역할. 물론 이 역할뿐만 아니라 윈도우는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관리하고 장치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되게 하는 역할이 되게 많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하고 컴퓨터 시작하러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설명 일체 드리지 않고 뭐를 관리해서 프로세스를 관리해서 뭐 입출력을 담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절대 안 드립니다. 그냥 컴퓨터 배우러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면 컴퓨터 배우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배운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윈도우는 뭐 하는 역할이라고? 일종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내가 컴퓨터를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윈도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컴퓨터 윈도우에서 이제 필요한 얘기 조금 드리면서 2탄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래갖고 컴퓨터를 제일 여러분들 처음에 키게 되면 무슨 화면이 나타나나요? 이 화면이 나타나죠? 이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앞으로 바탕화면이라고 부르고 이 밑에 줄을 뭐라고 부른다? 작업 표시 줄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요 단추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단추를 뭐라고 부를 거다? 시작 단추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런 것들 우리 휴대폰에 보시면 어플 깔려 있는 거랑 똑같죠? 이런 것들을 우린 컴퓨터에서 뭐라고 부를 거다? 아이콘이라고 부를 거다. 요 정도 용어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출발합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바탕화면 기억하셔라. 뭘 기억하시라고요? 바탕화면이요. 바탕화면이 뭐다? 컴퓨터 켰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화면을 우리가 바탕화면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바탕화면의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 바탕화면에서는 아이콘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이콘들은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묶어서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콘의 종류에도 뭐 바로가기 아이콘 이딴 거 여러 가지 많은데 다 무시하고 그냥 이거 아이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잠시만요. 네. 짜잔 짠. 음. 자, 아이콘들이 어떤 거다? 아이콘들은 짜잔. 왜 미리 준비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는데 준비를 안 해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서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 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런 것들, 우리가 요런 것들, 아이콘은 어떤 것들을 말한다고요? 요런 모든 것들, 요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아이콘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가지고 요런 것들을 아이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이콘들은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좀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만들어 놓고 할 걸 그랬네요. 네, 그리고 기능을 가진 대표 표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글을 실행하고 싶으면 요 녀석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고, 만약에 엑셀을 실행하고 싶으면 요 녀석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아이콘이 뭐예요? 기능을 가진 대표 표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기능들도 존재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시작 단추. 예, 이 시작 단추는 컴퓨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쓴다? 전원 켜고 끄는 데 많이, 전원 끄는 데 많이 쓰시죠? 그게 그리고 컴퓨터는 일반적인 그 가전제품은 전원을 한번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고 한번 누르게 되면 전원이 꺼지지만, 컴퓨터도 그래요. 컴퓨터도 전원 한번 더 눌러도 전원 꺼지는 거 맞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끄실 때는 안정적으로 끄기 위해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요 전원 마크 있으실 거고, 얘 누르시면 시스템 종료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컴퓨터 종료하실 때 많이 쓰시고, 그런 다음에 바탕화면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어플,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다 보실 수 있는 곳이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시작 단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윈도우 왜 배우신다고요? 사용자가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윈도우다. 운영체제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윈도우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거 쓰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거부터 컴퓨터를 배울 땐 출발한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컴퓨터 일종의 사용 도우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용어가 바탕화면 아이콘, 시작 단추,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용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려 나가면서, 이 기초 과정은 제가 지금 3시간 잡고 있습니다. 컴퓨터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듣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컴퓨터를 배우기는 하는데 그냥 남들 따라한다고 그냥 따라했지,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컴퓨터 기초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시간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와가고, 요 녀석은 한 이틀마다 한 번씩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세요.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이거는 앞으로 제가 교육장에서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거 틀어드리고 한번 보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저하고 같이 컴퓨터 다루는 연습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